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메이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양진방호가 뭐가 변화가 됐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한 번에 모여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관리형 리더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권도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엄청난 큰 배를 만드는 기초를 세워야 되는 분이셔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문대성 위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네. 해외 교류 활동도 하시고 네네. 아주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엘리트 출신이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국회에서도 일을 해봤고, 대부분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제 활동을 좀 해봤는데, 네. 제도권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풀뿌리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시간들을 일선 도장 관장님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대한태권도협회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방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양진방 회장 체제 전반기 2년 끝났고 네. 후반기 2년 들어가는데 벌써 2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기대한 분들도 많고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기대? 저도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네.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지금은 메이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3년 차에 이제 후반기 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결과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지난 2년 동안 양진방 회장님, 양진방호가 걸어왔 뭐가 변화가 됐죠? 저는 과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 양 회장님께서는 대한태권도협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대한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세계 연맹에서도 굉장히 큰 활동을 하시고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태권도 리더면 융합적 사고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단순히 태권도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한 번에 모여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관리형 리더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메이크업을 한다? 저는 it's too late. 완전히 늦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무총장 1년제를 1년 계약직. 예. 아니 1년 계약직 1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죠?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대한태권도협회라는 경기단체거든요. 네. 경기단체는 지금 당장의 성적을 2000년 도쿄올림픽 때 성적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과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언발에 오줌 넣기요. 언발에 오줌 넣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아랫돌 빼서 윗돌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확 무너지는데 네. 후반기 들어가면 이제 결실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네. 경기력 자체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플랜 자체가 완전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전무후무하다. 예상한 것보다 양진방 회장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하시네요. 맨 처음에 이제 취임사를 하실 때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새로운 태권도 종주국 KTA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no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네.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공감대를 갈증을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갈증이 전혀 없었고 해소가 없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심사 문제, 태권도 도장 문제, 그 다음에 KTA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의 소통, 네. 또 뭐 회장 회원비 이거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네. 제가 해외에 이제 움직이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리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룰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걸 다시 메이크업한다? 그러면 지금 내일 모레 세계 선수권 대회 있고 내일 모레 파리 올림픽 대회 있는데 네. 이거 다른 거 신경 쓴다고 그거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서 기자님 그 태권 박스 관련해서 동영상을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또 경기력 그 향상위원회인가? 네. 그거를 제가 봤는데 과거랑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루기 같은 거 전략 분석이잖아요. 전략 분석 과거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 뭐 발차기 빈도수, 1회전, 2회전, 3회전, 체력 분석 이거밖에 없어요. 그 황경성 전력 분석까지. 근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경선이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거기서 한계에 그러니까 경선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소통 문제. 이거는 지금 그 시스템은 원래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과 이론은 완전히 괴리가 있거든요. 네. 그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코치 선생님 계신데. 그 이성훈. 이성훈. 선생님. 근데 이성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해외 경험이 전무후무해.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 친구들이 해외에서 1년에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2달 정도는 전지훈련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단순히 주니어 애들뿐만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나눠야 돼요. 주니어, 이게 지금 36명 정도 되잖아요. 40명이면 120명 단위로 해서 잘라서 진짜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원래 양지명 회장 출마 공약사항에 네. 주니어뿐만 아니라 네. 유소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소년 활성화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냐 이 말이죠. 팀 운영의 방식 그리고 특히 이 조기에 우리 선수들이 이 국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국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부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네. 경기 단체는 경기 성적이 꽃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양진방 회장님이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2년, 3년에 성적이 확 올라오는 거 이거는 양진방 회장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 3년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다음 올림픽에서 빛을 발하는 거지. 네. 품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새 전국체전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 때 네. 엄지영 이사가 지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어떤 그 태권도 내에서 어떤 부분을 전국체전에 넣는다는 문제는 협회나 우리 이사회만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놓여 있어요. 특히 이 각 시도 전문인들이 그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전문인들 위에 체육회에서 체육회 사무처에서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 이것들이 결국 이렇게 하면은 예산을 얼마나 더 달라고 할지 또 이게 점수에 무슨 도움이 될지 우리 시도에서 선수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거 다 따지게 됩니다. 일단은 양진방 회장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네. 시범 종목으로 2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2년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시범 종목은 2년을 했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2021년도에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성인부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부만 고등부까지만 했어요. 한 걸로 그거는 알고 있죠. 완벽체가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에서의 보는 시범 종목은 완벽체입니다. 고등부, 대학부, 성인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체잖아요. 종목체전. 그럼 고등부만 품새 그거는 치지 않습니다. 치지 않는 거예요?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종목체전 했으면 완벽체로 다 했거든요. 네. 1년 한 겁니다. 네. 그럼 올해 2년 하게 되면 자동 심사로 가요. 대한체육회 종목 선정. 근데 그런 말씀을 양지명 회장은 이사회에 안 하셨죠. 안 하셨는데요. 근데 왜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3년 차에는 큰 무리가 없으면 네. 정국체전에 합류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에 관련된 그런 태권도 담당관들한테 제가 직접 문의해서 제가 확인한 부분이라서 네. 이거는 그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한간에서는
양진방 회장 지금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네. 남았는데 여러 정황상 한 번 더 회장 즉 연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추측도 낳고 있거든요. 양진방 회장 연임하는 것 반대하시죠?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하면 들고 안 된다. 예, 하면 그 안 이유가 되고. 뭡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시스템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지금 만든다? 저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회장님께서 다음 선거는 안 뛰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이유는 다음 리더자가 네. 제 이야기를 좀 조금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그 어떤 분이 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많은 공약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공약들을 좀 잘 보고 그게 제발 이행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선수들이 왜 엘리트 선수층이 왜 계속 줄어드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심사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이잖아요. 네. 1년 예산이 100억인가 103억 좀 넘더라고요. 네. 그러면 100억에서 4년 안에 내가 이것을 200억에서 300억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네. 그게 스폰서든 태권도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큰 배를 항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엄청난 큰 배를 만드는 기초를 세워야 되는 분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양진방 회장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죠. 저변 확대는 벌써 돼 있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모아서 이거를 비즈니스화 시켜서 대한태권도협회 각 시도협회가 심사비에 안주하지 않고 자체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야 경제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고 기저에 있는 이 태권도 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결국에는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되거든요. 네. 10,000명, 20,000명이요 쉽게 모읍니다. 네. 그 이상 대회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아까 전에 융합적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네. 단순히 하나의 어떤 태권도 사고만 가지고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융합적 다른 어떤 물질들을 같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좁아요. 내로우적인 부분이. 네. 스폰서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건 태권도는요 어마어마한 경제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경제의 어떤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생활체육을 하나로 모이게 해야 돼요. 네. 뭉치게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요. 아,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좋은 이 어마어마한 스폰서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단순히 1년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시범 사업들이 있어야 되니까. 네.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지자체에서요 난리 납니다. 이게 단순히 태권도만 봐서 그래요. 정치 쪽에서도 한번 봐야 되고 기업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사회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 만났는데 흥미진진한 그렇게 하시죠. 제안도 하고 네, 좀 그렇게 하시죠. 집행부 쓴소리도 좀 네, 하시고 네. 그런 위치가 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엔 제가 태권박스 미디어 태권바에서 와인을 먹으면서 태권도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또 영상을 보는 뭐 양진방 회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분들도 그렇고 그냥 태권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진방 회장은 품이 넓으니까 네. 너그럽게 이해할 겁니다. 네, 이해 감사합니다. 못하면 뭐 쫌팽이지 뭐.